특검 수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특검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인정한 거죠? 네, 이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려면 일단 이제 사안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이제 영장 발부의 어떤 보면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범행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주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고요. 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소명 자료 자체가 아마 사안에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제 소명하는 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범행 부인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보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이런 걸 이제 특검에서 주장을 했고 예. 이걸 영장 전담 판사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예. 권 의원이 그 차명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특검 수사가 시작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택배기사 전화 사건,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비서관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하고 뭐 통화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수사 상황을 알아봤었고 또 이제 그 차명폰을 이용해 가지고 또 수사 관계대로 다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범죄의 혐의보다도 이 정도까지 어떤 수사 공범 관련된 사람과 통화하고 뭔가를 정보를 얻고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사실은 전혀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범이랄지 수사 관계자들의 어떤 통화 또 차명폰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까지 교체하면서 이런 상황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제 충분히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건지도 궁금한데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권성동 의원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그 아내라든지 어떤 사진이나 메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뇌물죄는 현금 거래가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이 돈을 주었다는 증여자의 진술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증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메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도 보면 날짜를 특정했고 서포트라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억 원을 암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과 관련된 또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간접적 또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특검하고 영장 전담 재판부는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돈을 받았다라고 의심받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잠시 뒤에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출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학자 총재를 향한 수사망이 훨씬 더 좁혀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한학자 총재가 지금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그라프 목걸이랄지 예. 샤넬백 이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통일교 측에서 이걸 전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했던 전 세계 본부장 윤영호가 마음대로 한 것이고 또 횡령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왜 이러한 뇌물 또는 이제 정치 자금을 줬을까?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데 통일교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다는 어떤 그런 자료 그리고 사실은 뭐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1억 받은 걸로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통일교 행사에 윤 전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참석하게 해줬고 그다음에 통일교 정책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랄지 그다음에 통일교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국가의 예산을 좀 투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청탁했다고 지금 특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중간 역할을 했던 전 세계 본부장인 윤영호 씨의 역할이 아니고 이건 이제 통일교육 어떤 전체적인 종교단체 차원에서 이걸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돈이랄지 아니면 뭐 보석류, 목걸이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통일교회에서 이것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점에는 바로 통일교회 총재인 한학자 총재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윤영호 전 본부장을 오히려 통일교 측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모두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또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교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에 있는 통일교 관련 사무실에서 뭐 집단적 입당원서를 또 다 압수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난 정권하고 그 중에서 가운데 매개로 했던 권성도 의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일교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상당히 많다. 그러면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자체를 통일교 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지 그 중간 역할을 했던 뭐 윤영호랄지 건지법사 전성배 그다음에 권성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통일교를 위해서 정치감이 오고 가고 했고 이에 대한 이제 청탁을 했고 또 대통령도 사실은 뭐 참석하게 하는 대통령 뭐 후보 때도 이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학자 총재의 이러한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질 여지는 뭐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예. 자, 한학자 총재가 잠시 뒤 10시에 특검에 출석하는데요. 앞서 세 차례 소환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가 불응을 하다가 이번엔 자진 출석하는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체포를 가장 염려했겠죠. 그렇죠. 이제 본인은 뭐 심장 시술 받았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부정맥이 뭐 재발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출석에 불응했죠.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소환 일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소환에 관해서 일정 조율은 없다. 그리고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경고를 보냈죠. 예. 그 얘기 자체는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서 이제 강제로 끌고 오겠다.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의는 없었는데 이제 한학자 총재 통일교 측에서 그러면 오늘 10시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고. 특검에서는 뭐 자진해서 오늘 일방적으로 출석을 해도 이제 조사는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아마도 구속영장을 언젠가는 청구할 것으로 당연히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특검 자체 보면 이제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대부분 영장을 청구하는 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 중간 역할을 했던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윤영호 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학자 총재가 이를 지시했다는 어떤 증거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중간 매개 역할보다는 지시한 사람이 이제 범죄 혐의가 훨씬 더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장은 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무척 고령이기도 하고 지금 스스로 건강 문제가 있다라고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겠습니까? 아마 뭐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구속을 피하려고 하니까 예.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지병 또 나이가 상당히 연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지 또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알아서 한 것이다랄지 이런 식으로 아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령은 뭐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고령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또 지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다 보면 이 권성동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권 의원의 구속 혐의에는
그 2022년 1월에 1억 원을 받은 부분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2, 3억 경에도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추가 혐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어제 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그 부분도 아마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장 범죄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 뭐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에 뭐 현금을 한 2, 3회 정도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일교와 어떤 커넥션 관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일교 신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어떻게 물론 그 당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랄지 관련된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성동, 전성배, 윤영호, 김건희 그다음에 이제 한학수 총재까지 이어지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커넥션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공범관계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한학자 총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권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이 이제 재시도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막을 명분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국민의힘은 결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죠. 이제 막지 않고 특검에서 요구하는 압수수색의 대상 이걸 이제 특정을 하고요. 여러분 지금 뭐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단을 어느 정도 주면 그 명단들을 보고 국민의힘에 과연 통일교 신도들이 얼마 정도 집단적으로 가입했는지 그런 정도는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물리력까지 가게 되면 이제 충돌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인원이랄지 이런 게 잘 되지 못하고 사실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해를 하게 되면 압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시도는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사건 자체를 압수수색을 좀 마무리하는 게 사실은 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문제입니다만 특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지를 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법적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체포영장이랄지 아니면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체는 공무죠, 공무. 예. 그래서 이 공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물리력으로 이걸 막으면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요건 중 하나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과연 입구를 막고 있는 것 자체를 폭행이나 협박을 볼 수 있는지, 이게 물리력 행사를 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또 입건을 할 수 있는지 약간 이제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해결을 해야 하는데 특검 입장에서도 아무튼 뭐 임의제출 방식을 굉장히 선호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장동혁 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임의제출할지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사적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정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특검 수사 내용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김상민 전 검사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사주고 공천이나 국정원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뭐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 이제 얼마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영장을 특검에서 과감하게 청구한 걸 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말하는 뭐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청탁을 받아서 이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대신 구입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그게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더군다나 본인이 이걸 구입한 다음에 이제 사흘 후에 김건희 여사 측이 이제 전달한 걸로 특검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아는 관계면 모르겠지만 김성미 검사는 사실은 검사를 그만두고 예. 이제 국회에 출마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김상민 씨를 도와주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또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요양원에서 발견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 왜 그쪽으로 갔을까? 예.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떤 공천에 대한 청탁이랄지 인사청탁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매관매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관매지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사서 어떤 대가를 줬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예, 김상민 전 검사는 내가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금도 내가 실제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는 국정원 자리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간 것이지 거기에 가기 위해서 뭐 그림을 전달했다든지 뇌물을 줬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검이 파회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뭐 그냥 들어보면 그럴 듯하죠. 근데 뭐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뭐 자신이 이제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상당성이 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범죄 혐의 자체는 단순히 뭐 추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증거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아웃라인을 보면 뭐 그렇게 선뜻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은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자기가 대신 사서 줬다고 한다면 자금의 출처가 있겠죠. 그럼 자금의 출처가 있는데 자금이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적어도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돈 자체를 대부분이 이제 피의자들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정말 뭐 본인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오가는 돈은 블랙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물의 정체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좌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랄지 또 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현금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까지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영장을 특검이 청구한 거 보면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은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자료를 이제 특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권성동 의원 구속 얘기를 할 때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다른 친윤계 의원들의 이름도 좀 거론을 하셨는데 이걸 계기로 다른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또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되었던 뭐 친윤이랄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 지금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기서 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진술 또 김건희 여사랄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현직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에 가담했던 공모자들이 굉장히 윤 전 대통령 측 김건희 여사 또는 친윤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은 계속 수사 대상 이외이긴 하지만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특검과 관련된 기간 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수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했다고 했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붙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 자체가 시험대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 자체를 구속하려고 하면 이제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일단 의결이 됐고 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추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대로 하는 수사는 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이제 수감 절차를 오늘 밟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서 궁금한 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과 마주칠 일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긴 한데 지금 권성동 의원하고 윤 전 대통령 관계는 아직은 공모 관계는 아니에요. 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공범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구치소에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수감번호도 표시를 하고요. 아, 예.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못 마주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같이 뭐 공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이랄지 이런 것에 서로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법에도 금지하게 돼 있고 그런데 뭐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걸 지금 독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일반 수용자들하고는 좀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뭐 마주칠 일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특검 수사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